50세 이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채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정성스럽게 식탁에 올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맹독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채소는 중장년층, 여러분이 무심코 드실 경우 급성 고칼륨 혈증이나 날카로운 신장 결석, 그리고 결국에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심부전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다리가 물이 찬 것처럼 무겁다며 응급실에 실려오신 어르신의 경우도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채소들이 신장 기능을 무려 70%나 망가뜨린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채소 5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숨쉬게 하는 기적의 채소 5가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생존 조리법까지 전부 알게 되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 콩팥은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변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신장을 위협하는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소위 3분 진료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대학병원이나 유명한 내과에 가면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예약된 환자들이 문 밖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의사 한 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에서 5분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혈액 검사 수치를 확인하고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채소를 드셨는지, 그 채소를 물에 데쳐서 드셨는지, 아니면 생으로 드셨는지 세세하게 물어보고 상담해줄 시간적 여유가 의료진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마음속으로는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쏟아지는 환자들을 처리해야 하는 공장 같은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일일이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환자는 일주일에 3번씩 평생을 병원에 방문하여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는 평생을 보장받는 고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기계 한 대당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와 정부 보조금을 생각하면 병원이 과연 여러분에게 투석을 예방하는 사소한 식습관을 친절하게 가르쳐줄 동기가 충분할까요? 슬픈 일이지만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의료 자본주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슴 아픈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특정 채소를 고집하다가 결국 신장이 망가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채소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고 아무도 그 위험성을 경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득권 의료계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병원의 수익을 지키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50년, 60년, 인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지켜드리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채소들이 50세가 넘으면 독약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50년 넘게 쉼없이 일해온 정수기 필터, 즉 신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정수기 필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갓 사온 새 필터는 진흙탕물을 부어도 맑은 물만 쏙쏙 걸러내지만 50년이나 6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한 낡은 필터는 어떻겠습니까? 필터 곳곳에 찌꺼기가 끼고 구멍이 막혀서 이제는 깨끗한 물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저하되는데
통계적으로 40살 이후부터는 매년 신장의 여과 능력이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60살이나 70살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는 이미 젊은 시절에 비해 40%에서 50%나 성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20대 청춘 시절에는 시금치나 케일을 한 보따리 먹어도 콩팥이 알아서 칼륨과 옥살산 같은 성분들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냈지만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신장은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신장은 70%나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몸속 필터가 거의 막혀가는데도 건강을 위한다며 몸에 좋다는 채소를 더욱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칼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을 선포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에 마치 전기 충격을 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거나 갑자기 멈춰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한 채소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은 약해진 신장 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여러분의 콩팥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피곤하고 두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던 이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몇 번씩 깨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원리를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검사 수치가 나쁘니 약을 드시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 채 약만 먹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제는 먹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식재료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수가 되고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이 하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생명의 정수기를 다시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자연치유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신장 살인마들, 즉 50대 이후에는 독이 되는 5가지 채소의 정체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신장 살인마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힐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필터가 낡아버린 50대 이후의 여러분에게 이 채소들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조심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지만 저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과 구체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면 누구나 뽀빠이를 떠올리며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최고의 영양 채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뼈 건강을 위해 시금치나물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 시금치는 그야말로 유리조각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 속에 폭탄처럼 들어있는 수산 때문입니다. 수산은 다른 말로 옥살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젊은 시절 튼튼한 신장은 이 수산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해내지만 50년 넘게 사용한 여러분의 신장은 이 무거운 성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수산은 칼슘과 만나 신장 안에서 날카롭고 딱딱한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이 결석들은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신장의 미세한 여과 장치인 사구체를 긁고 상처를 내면서 신장 기능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여러분의 신장벽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케일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몸속 독소를 뺀다며 케일을 녹즙이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해독 주스 열풍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신장이 약한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케일 녹즙은 해독 주스가 아니라 사약과 같습니다. 케일에는 칼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 성분이 밖으로 완전히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칼륨 액체를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남는 칼륨을 즉시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이미 지쳐있는 여러분의 신장은 이 칼륨 폭탄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에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오르고 심하면 자는 도중에 심장이 멈춰버리는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채소즙은 피하세요라고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생사학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채소는 우리 민족의 정겨운 음식인 시래기입니다.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 재료로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시래기는 아주 위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모두 증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원래의 생채소보다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즉, 시래기 한 젓가락을 먹는 것은 무청 수십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부담을 신장에 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시래기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시래기를 된장에 팍팍 묻혀서 국으로 끓여 드시는데 이때 들어가는 된장의 나트륨과 시래기의 고농축 칼륨이 만나면 신장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칼륨은 배출되지 못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에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꽉 막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인 묵은지입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한 세계적인 건강식품이지만 오랫동안 푹 익힌 묵은지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묵은지가 신장에 나쁜 이유는 단순히 짠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배추가 오랜 시간 발효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니트라이트로 변하게 되는데 이 성분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고 체내에 들어와 신장의 여과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손상을 입힙니다. 또한 묵은지는 소금기가 배추 속 깊숙이 세포 안까지 완전히 절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씻거나 아무리 오랫동안 데쳐도 그 안의 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씻은 묵은지니까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을 좁게 만들어 신부전을 가속화하는 주범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채소는 피를 맑게 한다고 맹신하는 미역입니다. 우리는 생일날이나 출산 후에 당연하게 미역국을 먹습니다. 산모에게는 요오드와 칼륨이 풍부한 미역이 큰 도움이 되지만 신장 필터가 노화된 노년층에게 매일 먹는 미역국은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엄청나게 들어있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칼륨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한국 문화 특성상 미역국을 사발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장이라는 작은 정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채소들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지는 않나요? 남들은 몸에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지친 신장에게는 이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살인마일 수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몰라 병이 깊어지기를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옥죄고 있었던 이 채소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몸을 망치고 신장을 파괴하던 이 무서운 채소들을 오늘 당장 정리하고 앞으로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약속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남은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험한 채소들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해줄 기적의 채소 5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5가지 채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제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겁부터 먹으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지친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수치가 나쁘니 고기 줄이고 채소 조심하라는 뻔한 말만 되풀이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뚫어주는 진정한 자연 치유의 보물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병원 시스템이 알려주지 않는 이 기적의 채소들은 여러분이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애호박이 사실은 신장에게 최고의 친구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식재료가 바로 이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 풍부한 수분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특히 다른 채소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소화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즉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이 낡은 필터라면 애호박은 그 필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먼지를 닦아내주는 부드러운 걸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시금치 대신 애호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보랏빛 보약이라 불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아름다운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만 개의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이 미세한 혈관들을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이때 가지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쪄서 담백하게 드시면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의 탄력이 되살아나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병원약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미세혈관의 건강을 이 보랏빛 가지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채소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앞서 제가 시래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질기고 억센 섬유질은 오히려 신장과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갈이 배추의 섬유질은 아주 부드럽고 연합니다. 이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것은 간과 신장만이 아닙니다. 장에서 독소가 잘 배출되면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업무를 장에서 대신 처리해주게 됩니다. 즉,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도와주니 신장이 쉴 틈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신장이 지쳐 있을 때 옆에서 짐을 나눠 들어주는 가장 고마운 조력자가 바로 얼갈이 배추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채소는 천연소화제라 불리는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빠르게 소화시켜줍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 오래 머물면 부패하면서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는 고스란히 신장으로 가서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무는 이러한 독소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줍니다. 특히 무의 시원한 성질은 몸속에 열을 내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신장 기능을 보조하는 1등 공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화가 안 될 때 무즙을 내어 마셨던 지혜는 사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치유법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적의 채소는 향긋한 깻잎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알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뿐만 아니라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염증들은 결국 신장까지 타고 올라가 신우신염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깻잎은 신장과 방광에 숨어있는 나쁜 세균과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깻잎은 신장 염증에 너무나 좋지만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즉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깻잎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아주 소량씩 일정하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채소들은 특별한 약초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조물주가 숨겨놓은 자연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비싼 병원 치료비와 투석의 공포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진짜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가까운 시장과 마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이 신장에 나쁜지, 그리고 무엇이 신장에 좋은지를 정확히 배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다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신장을 살리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채소들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적의 채소들을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밥상에 올리겠다고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 번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의지가 담긴 글자가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귀한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장을 살리는 조리 비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의 채소 5가지를 아셨으니 이제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다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슴 아프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은 채소니까 어떻게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지면 병원을 찾을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편이기에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 원칙과 섭취 타이밍에 대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이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첫 번째 생존 원칙은 물에 충분히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 식단의 제일 법칙이자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성분이 바로 칼륨과 옥살산이라고 누차 강조드렸지요. 다행히도 이 두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 생채소는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채소 세포 속에 숨어있던 칼륨과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소를 데쳐낸 그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국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채소 삶은 물에 비타민과 영양이 우러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만들고 심지어 밥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여러분에게 그 물은 독소가 농축된 엑기스이자 치명적인 동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시고 물은 하수구에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건져낸 채소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남아있는 미네랄 성분까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 신장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생존 원칙은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치아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몸속 독소를 제거한다며 채소를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녹즙이나 해독 주스가 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녹즙은 신장을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를 기계로 곱게 갈게 되면 식물의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액체 상태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음식을 씹어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댐이 갑자기 터지듯이
엄청난 양의 칼륨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급성 고칼륨 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반면에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1차적으로 소화를 돕고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렇게 느릿느릿 들어오는 성분들은 신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높이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진심으로 위하신다면 믹서기는 잠시 찬장에 넣어두시고 여러분의 튼튼한 치아를 믿고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생존 원칙은 채소 섭취의 시간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그 양을 대폭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저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 혈액을 활발하게 여과하고 활동량이 많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시간에 칼륨과 수분이 많은 채소 반찬을 잔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는 신장을 채찍질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신장은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이는 다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잔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점심 식사 때 즐겁게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해가 지기 전 이른 시간에 하시고 데친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셔서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생활 습관의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에서 하루에 물 2리터를 억지로라도 마셔야 몸속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필터가 낡아버린 분들에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신장을 물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고문과 같습니다. 배출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만 자꾸 들이부으면 그 물은 혈관 속에 머물며 혈압을 높이고 얼굴과 다리를 퉁퉁 붓게 만듭니다. 물은 반드시 목이 마를 때만 입을 축이듯 반컵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십시오. 신장은 혈압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혈압이 안정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모세 혈관들이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재생될 수 있습니다. 잠을 아끼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여러분의 신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좋은 보약은 밤 10시의 수면과 점심때 먹는 데친 채소 한 접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이 조금은 까다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수고로움이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투석실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증명해온 생존의 법칙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소박한 원칙을 통해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5살 박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신장 수치는 당장 투석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지요. 저는 어르신과 아내분께 제가 방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5가지 기적의 채소를 활용한 일주일 식단을 상세히 짜드렸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새우젓으로 간을 한 애호박 볶음을 드시게 했습니다. 애호박은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기를 꼭 짜고 새우젓 아주 조금과 들기름으로 볶았습니다. 소금 대신 감칠맛이 나는 새우젓을 쓰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화요일에는 가지를 쪄서 파와 마늘, 그리고 참기름으로만 가볍게 무쳐 드셨습니다.
간장은 향만 낼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얼갈이 배추를 데쳐서 된장을 아주 옅게 푼 국으로 드셨는데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도록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목요일은 물을 큼직하게 썰어 들깨 가루를 넣고 푹 익힌 무나물을 드셨고 금요일에는 깻잎을 쪄서 쌈으로 드셨습니다. 모든 채소 반찬은 반드시 한 번 데치거나 쪄서 칼륨을 뺀 상태로 조리했고 식사 시간은 점심을 가장 푸짐하게 하셨으며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죽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박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너무 가벼워요. 이제는 저녁이 되어도 양말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70%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옆에 계신 아내분은 남편이 예전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는 명확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조금 달리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죽어가던 신장에 휴식을 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지금도 신장병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댓글로 응원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채소 섭취법을 실천하시면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조력자이자 자연 치유의 근본이지만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거나 혈압을 조절하는 현대의학의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즉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적의 채소로 꼽았던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약효를 방해하여 오히려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 좋다고 채소의 양을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며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의 단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투석을 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칼륨 제거 조리법을 철저히 지키며 채소를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세밀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소의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현재 상태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음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려는 열정은 좋으나 항상 전문가와 소통하며 안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치유받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소중한 신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50대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채소인 시금치와 케일, 그리고 시래기와 묵은지,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인 애호박과 가지, 그리고 얼갈이 배추와 무, 마지막으로 깻잎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반드시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는 지혜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를 바꾸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합니다. 박 어르신이 다시 건강한 웃음을 찾으셨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절대 차가운 투석실로 보내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 가족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언제나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